오늘 세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어한나입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시대의 데이터 파운데이션, 데이터에서 지능으로 혁신을 만드는 게임 체인저라는 세션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는 개념과 이를 AWS가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AWS가 생성형 AI에 맞추어 어떻게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 뒤를 이어서 AWS의 수석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병옥님께서 아마존닷컴의 파이낸스 오토메이션 팀이 어떻게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데이터 파운데이션 아키텍처를 구축했는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그 후에 AWS가 생각하는 데이터 파운데이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데이터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데이터의 세계는 엄청난 진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중에 몇 가지 분기점들을 보아오셨을 텐데요. 빅데이터, 노에스큐엘, 스트리밍, 머신러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생성형 AI가 새로운 진화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기술들의 핵심이자 기반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라는 말이 대두가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무엇인지 저는 그 개념을 이렇게 무엇, 누구, 왜, 어떻게 이 네 가지 질문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파운데이션이란 데이터의 수집, 통합, 처리, 변환,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운영 전략을 얘기합니다. 그럼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조직의 데이터 그 자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이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실무자와 고객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왜 필요할까요? 당연하지만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여러 데이터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된 솔루션을 구축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습니다. AWS는 데이터와 머신러닝 그리고 AI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ETL 등 여러 데이터 통합 기능과 또 데이터 전반에 걸친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통해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 AWS의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데이터 플라이휠 효과를 가속화합니다. AWS는 이 데이터 플라이휠의 핵심 요소로 조직의 구성원, 그리고 프로세스, 기술 이 세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모여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사용자의 경험을 피드백으로 받아서 다시 데이터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의 이점은 크게 비즈니스와 기술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로는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로써 데이터를 수익으로 연결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또 전략적으로도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서 데이터 메시와 같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빠르게 도입하고 또 생성형 AI 같은 신기술로도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대규모 환경에서도 데이터를 빠르고 안전하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고 또 여러 데이터 타입과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로 원활하게 연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서 다른 팀이나 프로젝트에서도 데이터를 재사용하도록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은 간단한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복잡한 데이터 메시까지 모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통합해서 처리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모두 포함한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인데요. 지금부터 이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생성형 AI에 맞춰서 진화하는 과정을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생성형 AI는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한 AI 모델을 바탕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생성형 AI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자신만의 새로운 모델을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자체의 모델 사전 훈련, 그리고 기존의 모델의 추가적인 데이터나 도메인 지식을 학습을 시키는 지속적인 사전 훈련이나 미세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기 있는 패턴으로는 이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레그가 있는데 미세 조정된 모델이 외부의 자료를 검색해서 답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독자적이고 고유한 데이터는 기업을 차별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같은 모델을 사용을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느냐,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에는 모델의 패턴에 따라서 데이터 파운데이션의 여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때 이 기존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가장 먼저 비정형 데이터 소스의 추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생성형 AI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세상의 데이터 중 80% 이상이 비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데이터 타입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S3와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수집을 합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AWS의 여러 가지 AI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컴프리헨드, 트랜스크라이브, 텍스트트랙트 또는 세이지메이커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메타데이터를 추출한 것을 다시 S3 버켓으로 보내고 필요에 따라 글루로 추가 정제를 해서 다시 S3 버켓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탈로그를 구축해서 S3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카탈로그로 데이터를 더 빠르게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AWS에서는 글루 데이터 카탈로그로 이 S3의 카탈로그를 활용하고 아테나를 쿼리 엔진으로 사용하고 레이크 포메이션이나 데이터 존으로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비정형 데이터가 기존의 아키텍처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데이터 처리 단계도 생성형 AI 어플리케이션의 패턴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데이터 처리 단계에서는 추출한 정보로 피처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도 있고 또 지속적인 사전 훈련을 위한 추론을 실행할 수도 있고 또 더욱 의미 있는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벡터 데이터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진 데이터 소스와 데이터 처리로 인해서 더 진화된 데이터 통합과 데이터 저장소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생성형 AI를 위해서 확장된 두 번째 요소는 바로 벡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간단한 레그 애플리케이션으로 이 벡터 데이터 관리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비정형 데이터 소스는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를 활용해서 벡터 인베딩을 생성하고 그 결과를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스에 저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저가 람다에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은 베드락 API를 통해서 인코딩됩니다. 베드락 API는 해당 질문과 연관성 높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널리지 베이스를 검색하고 널리지 베이스에서 추출한 데이터는 컨텍스트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컨텍스트는 유저의 원래 질문과 함께 다시 람다 함수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람다 함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LLM의 프롬프트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LLM은 이를 활용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생성해서 유저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레그에 사용되는 벡터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데이터를 형태소 단위로 쪼개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토큰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토큰화된 데이터는 이제 LLM을 통해서 수치형 벡터나 숫자 배열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벡터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벡터화된 데이터들은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요. 그 뒤에는 서로의 벡터 거리를 계산해서 검색어와 연관성이 높은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이것을 생성한 AI의 프롬프트로 전달하게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레그 예시에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더해서 이제 벡터 검색 기능까지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로그 분석과 로그 검색을 위해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오픈서치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마존 오픈서치를 벡터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을 하면 이미 익숙한 서비스를 벡터 저장소로 사용한다는 장점과 함께 새로운 라이센스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또 벡터와 비즈니스 데이터가 같은 곳에 저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이 거의 없어서 애플리케이션이 더 높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벡터 저장소를 위해서 AWS는 오픈서치 외에도 다양한 SQL 데이터베이스와 다큐먼트 DB 그리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 넵튠과 같은 NoSQL 데이터베이스까지 포함해서 많은 매니지드 서비스로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확장 요소로는 데이터 통합이 있습니다. 이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시 파이프라인으로 돌아왔는데요. 어떤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은 사람의 피드백을 활용해서 더 정확하고 개인화된 응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습 기술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응답 속도와 정확성을 위해서 피드백 데이터를 적절한 저장소에 보관하고 또 효율적인 파이프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데이터 통합은 레그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유저의 개인화된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레그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진화를 할까요? 먼저 애플리케이션은 더욱 의미 있는 컨텍스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저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아마존 레드시프트에서 쿼리를 하고 다이나모DB에는 애플리케이션과 유저의 대화 기록이라든지 상태를 저장하는 아키텍처를 추가함으로써 더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고객층에게 더 맞춤화된 마케팅 캠페인을 만들기 위해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의 커스터머 360 전략을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커스터머 360은 마치 360도처럼 전 방향에서 고객을 바라보겠다는 의미인데요. 이것처럼 커스터머 360을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여러 가지 정보를 하나의 일관된 프로필로 통합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때 레드시프트를 사용하면 고객의 프로필에 대한 완전하고 통합된 뷰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레드시프트로 이러한 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분산된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로라나 RDS 같은 SQL 데이터베이스에는 유저의 개인정보와 거래 기록 같은 것이 들어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다이나모DB 같은 NoSQL 데이터베이스에는 유저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대화 기록, 또 상태 정보 같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수집을 하고 관리하려면 먼저 소스 DB들을 연결하고 그 데이터들에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카피하는 복잡한 단계가 필요해집니다. AWS의 제로 ETL 기능은 이러한 작업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필요 없이 AWS의 SQL 또는 NoSQL 데이터베이스에서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가 있겠고요. 또 완전한 고객 뷰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실시간 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마존의 MSK나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과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와 S3 데이터 레이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저장하거나 또는 레드시프트로 자동 복제하여서 애플리케이션의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 컨텍스트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페르소나로 확장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데이터 거버넌스입니다. 데이터의 품질과 보안 그리고 공유를 위해서는 전체 엔드투엔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관장하는 데이터 거버넌스가 중요합니다. 조직의 모든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인 거버넌스 관점에서 AWS는 데이터를 이동하거나 복사본을 만들지 않고도 데이터를 공유하여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시프트 같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S3 같은 데이터 레이크 또는 레이크 포메이션이나 데이터 익스체인지 같은 데이터 마켓 서비스에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할 때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로 또는 중앙 집중식으로 간단하게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또 데이터가 잘 정리되고 카탈로그화되어 있다면 공유가 더욱 쉬워질 텐데요. AWS의 데이터 존과 글로우 데이터 카탈로그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 수 있고 또 많은 AWS 서비스와 통합하여서 데이터 공유 거버넌스에 대한 모범 사례를 빠르게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무리 잘 구성된 데이터 통합 카탈로그와 공유 파이프라인이라고 해도 데이터에 대한 보안과 품질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겠죠. AWS는 여러 데이터 서비스를 통합 카탈로그로 관리할 수 있는 글루를 사용해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강화했습니다. 글루는 PII 데이터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감지하고 처리하기 위해서 강화된 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규칙 기반의 자동화 기능을 장착해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모니터링하면서 감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WS가 생성형 AI를 위해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확장해 왔는지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LLM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세싱을 살펴보았고요. 레그 방식의 애플리케이션에 최적화된 다양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최신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 경험을 향상할 수 있도록 제로ETL이나 자동 복제 그리고 스트리밍 수집 같은 데이터 공유와 통합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와 공유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AWS의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지금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강병옥 수석 솔루션즈 아키텍트님이 아마존닷컴의 파이낸스 오토메이션 팀이 생성형 AI의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적용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AWS의 데이터 파운데이션의 미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수석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병욱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생성형 AI 시대에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파운데이션의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례는 아마존닷컴의 파이낸스 오토메이션 부서에 대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서 아마존닷컴의 파이낸스 오토메이션 부서가 앞에서 설명드린 선진화된 데이터 파운데이션 아키텍처를 어떻게 잘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파이낸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존 파이낸스 오토메이션을 우리말로 좀 바꾸면 아마존 재무 자동화 부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마존 내에서 재무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 자동화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의 핵심적인 역할은 파이낸스 오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재무 오퍼레이션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업체 또는 직원들에게 제때 정확하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존을 사용하시는 고객이 아마존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3번째로는 이러한 모든 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금융 통제와 보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마존 파이낸스 오토메이션 팀은 회사 전반에 걸친 재무 활동에 대해서 더 나은 생산성과 자동화, 셀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면 주로 유통 업무만을 생각하실 텐데요. 아마존은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통 업무 이외에도 AWS, 뮤직비디오, 광고, 디바이스 등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파이낸스 오토메이션 팀은 이러한 아마존의 모든 부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파이낸스 오토메이션 팀은 수천 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에는 많은 분석가들이 계십니다. 이 분석가들은 다양한 언어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요청되고 있는 다양한 재무 관련한 질문들에서 답변을 제공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한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구매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이 계시네요. 아마존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아마존 고객분들은 아마존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같은 아마존 사용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아마존은 공급업체로부터 대량으로 제품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이러한 제품을 풀필먼트 센터라고 부르는 주문 처리 센터에 배포를 먼저 하고 공급업체에 상품 대부를 먼저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과정이 되게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마존의 규모에서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 결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품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배송사 과정에 파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복잡한 시나리오가 더해지게 되면 공급업체하고 결제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아마존에서는 주문, 재고, 반품, 수령과 같이 복잡한 공급망 기능을 관리하려는 수백 개의 팀이 있습니다. 아마존 파이낸스 부서의 역할은 매일 이렇게 수십억 건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러한 모든 이벤트를 추적하고 재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는 이렇게 많은 팀들이 있고 이들 간의 비즈니스가 원활하게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 특정 비즈니스를 관리하는 전문팀과 분산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분산된 구조 덕분에 아마존은 빠르게 확장할 수 있었지만 그 단점으로는 데이터 사일로를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듯이 금융거래에 대한 이 전체 그림을 그리려면 재무팀은 수백 개에서 시스템이 발생하는 이벤트를 통합하는 작업들을 매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달 발생되는 데이터를 이벤트 측면에서 보자면 수조건이 발생하고 실제 데이터 사이즈로 보면 매달 페타바이트 데이터가 발생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아마존 재무 시스템을 사용하는 현업 사용자들은 거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활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존은 매일 수억 달러를 공급업체의 대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팀에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러한 대금을 정확하고 적시에 지급되는지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재무팀에서는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결제 패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기 거래를 감지하고 또 방지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현금 및 수금 관행을 분석해서 아마존의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노력들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아마존이 주요 의사결정 내리고 재무 운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파이낸스 팀은 이런 재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재무 데이터 파운데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무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 핵심 목표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 아마존 재무 데이터들은 데이터가 여러 팀, 여러 복사본, 여러 위치에 이제 분산돼서 비효율적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파편화돼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데이터 사본을 최소화해서 비즈니스 분석과 머신러닝이란 단일 데이터 소스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중복을 진정으로 최소화하려면 이제 데이터를 쉽게 액세스하고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팀에서는 필요한 데이터 집합을 찾을 수 있는 중앙 데이터 카탈로그가 필요했습니다. 이 중앙 데이터 카탈로그에 있는 모든 데이터 집합이 일련의 품질 검사를 통해서 조정되고 검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백 개의 시스템에서 가져온 데이터에 대해서 권한과 보안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체크하는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했습니다. 권한 있는 사람들이 항상 적절한 데이터에 액세스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감사하고 추적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존 파이낸스에서는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 메시 아키텍처를 통해서 첫 번째로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은 분산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사이로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부서나 업무 도메인별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쉽고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메시를 통해서 연결한 데이터들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셀프 서비스 전략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셀프 서비스 환경이 만들어지면 데이터 생산자는 자율성을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소비자도 빠르게 데이터의 생산자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메시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 카탈로그는 전사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용자는 데이터의 컨텍스트를 빨리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이 아마존 파이낸스 팀에서 AWS 기반으로 데이터 메시를 적용하여 구성한 아키텍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메시 기반의 양면인 데이터 생산자와 데이터 소비자를 아키텍처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 도메인을 통해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생산자의 데이터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생산자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고 데이터 저장 등의 데이터 생성과 관련된 모든 사이클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데이터 소비자가 존재합니다. 고급 분석이나 이제 머신러닝, 데이터 API 제공 등 데이터를 활용하는 팀들이 주로 데이터 소비자들입니다. 이렇게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리하는 목적은 명확합니다. 생산자에게 존재하는 데이터를 소비자로 복사하는 번거로움 없이도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데이터 팀들이 데이터를 쉽게 활용하고, 그리고 가능한 빨리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품질의 데이터를 데이터 메시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 중앙에 표시된 데이터 카탈로그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곳입니다. 이 중앙 카탈로그에서는 일관된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을 정의하고 사용량을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투명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필요한 일관된 메타데이터 관리 가드레일도 또한 적용합니다. 아마존 파이낸스 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도 또한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데이터 메시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활용한다고 하면 생성형 AI를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워크플로우를 좀 더 개선한다면 더 빠르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잘 만들어진 데이터에 기반해서 생성형 AI를 적용한다면 각 상황별로 재무 규정에 맞는 해결책들을 빨리 제시할 수가 있고, 여러 단계에 걸친 의사결정들을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마존 파이낸스는 이제 이러한 목표들을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데이터 메시를 통해서는 데이터는 잘 정리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재무와 관련한 내부 규정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는 재무 규정 문서들은 재무 운영에서 일어나는 이 업무를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참고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 아마존 파이낸스에서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가들이 재무와 관련한 업무 규정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대화형 AI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재무 규정에서 제시하는 비즈니스 컨텍스트에 대해서 실제로 재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제 재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럼 재무 규정이란 무엇일까요? 재무 규정 문서라고 하는 것은 재무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설명하는 문서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규정 문서를 이용해서 실제로 어떻게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데이터를 통합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규정 문서들은 많은 비정형 문서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통해서 재무 규정에 대한 답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생성형 AI가 답변이 가능하도록 하는 벡터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 규정 문서를 S3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S3에 저장된 비정형 규정 문서들을 아마존 베드락의 벡터 임베딩 기능을 통해서 임베딩합니다. 우리 임베딩된 데이터를 AWS의 관리형 벡터 스토어인 날리지 베이스의 로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준비되어 있다면 대화형 AI 챗봇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대화형 AI 챗봇이 조회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RAG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재무 사용자나 분석가들이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손쉽게 어려운 재무 규정에 대한 검색이나 가이드들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목표는 정확한 재무 규정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규정 컨텍스트를 실제 재무 데이터와 통합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RAG 파이프라인에 실제 재무 데이터도 액세스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추가 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무 사용자들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질의를 수행할 때 정확한 재무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필요한 권장 사항들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접근 방식은 재무 규정 문서의 비즈니스 컨텍스트와 데이터 메쉬를 활용한 품질 좋은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재무 사용자들은 다양한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성형 AI까지를 감안했을 때 데이터 파운데이션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이런 모습의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소비자 영역에 새로운 데이터 소비자 영역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데이터 소비자 영역에 벡터 데이터 저장소와 아마존 베드락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품질을 제공하는 데이터 메쉬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강력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강력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에 기초해서 생성형 AI까지를 포괄하는 더 확장된 데이터 파운데이션 아키텍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데이터 메쉬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생성형 AI를 더 빠르고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메쉬와 생성형 AI를 활용한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적용했을 때 효과입니다. 우선 재무와 관련한 업무 사이클들은 80% 이상 개선되어 있고 연관한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매우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무 관련한 Q&A를 위한 생성형 AI 챗봇 출시를 통해서 주요 비즈니스 채널에서 수백 명의 재무 분석가들의 생산성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채널을 챗봇에 온보딩하고 또한 모든 재무 운영 직원에게 가상 비서를 제공한다는 비전을 달성하면서 분석가들의 업무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마존 파이낸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 메쉬에 추가돼야 하는 비즈니스 도메인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업무 도메인 데이터 센터라 비즈니스 규정 문서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더 품질 좋은 답변들을 얻어내려면 데이터 메쉬 내에서 데이터를 의미론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강화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로 ETL 적용에 필요한 업무 영역들이 또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로 ETL을 활용한다면 데이터가 발생된 곳에서 데이터를 수동으로 복사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서 AWS의 제로 ETL 기능을 확산 적용해서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마존 파이낸스가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구성해서 혁신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마존 파이낸스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데이터와 연관된 시장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AWS도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이러한 변화에 또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를 꾸준히 써주시고 계시는 고객분들은 아래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AWS의 기능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높이 평가해 주시고 계시는 부분은 다양한 워크로드나 목적에 맞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은 비용으로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 좋은 서비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피드백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고객분들은 다양한 AWS 서비스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신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용 방식이 있어도 단일화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즉, 단일화된 사용 경험과 통합된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그동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AWS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수용해서
차세대 세이지메이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된 데이터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 경험들을 단일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차세대 세이지메이커 플랫폼이 통합된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라는 새로운 데이터 액세스 개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AWS는 최고 수준의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최고 수준의 데이터 레이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출시한 레이크 하우스 개념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 액세스 방식을 통해서 AWS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일관성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세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가 통합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어떠한 부분들을 제공해 주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서는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를 통해서 데이터 처리와 AI 활용을 통합된 플랫폼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에서부터 AI에 이르는 모든 처리와 경험을 통합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 환경에서는 모든 데이터 처리와 코딩뿐만 아니라 AIML 모델 관리나 EMR과 같은 컴퓨팅 처리까지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세이지메이커 유니파이드 스튜디오에서는 데이터 과학자나 분석과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들이 노트북, ML 모델 등의 아티팩트들을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들이 이 통합 환경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할 수도 있고 맞춤형 제네아이 앱 또한 빌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AWS는 미래형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빠르고 쉽게 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드린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서 AWS의 미래형 데이터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데이터 측면에서는 고객분들이 갖고 계시던 정형, 비정형 데이터들을 AWS 레이크하우스나 아이스버거와 같은 오픈 테이블 포맷들을 이용해서 확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측면에서 보자면 더 빠르고 가성비가 뛰어난 멀티모델 생성형 AI 모델이나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기능 출시를 통해서 더 지능화되고 고도화된 비즈니스 혁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와 생성형 AI 생태계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파운데이션 플랫폼인 차세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플랫폼을 출시하였습니다. 이 차세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통합 데이터 파운데이션 환경과 생성형 AI 생태계를 지원하면서도 데이터 거버넌스까지도 통합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파운데이션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이전보다 더 비즈니스 혁신을 가속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성형 AI 시대의 데이터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마존 파이낸스 팀의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서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선보인 차세대 AWS 세이지메이커가 어떻게 미래의 데이터 파운데이션을 혁신적으로 이끌어갈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에서도 오늘 공유된 인사이트가 의미 있게 활용돼서 생성형 AI 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